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괜히 얼굴을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진해진 것 같고 분명 레이저도 여러 번 받았는데 왜 이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을까? 기미 하나 때문에 피부과에 쓴 돈을 가만히 계산해 보면 어느새 몇백만 원. 어떤 분들은 1,000만 원에 가까운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썼는데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정작 해결의 방향은 아주 다른 곳에 있었던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되면 더 비싼 걸 해야 하나? 안녕하세요. 넘치는 정보 속에서 헷갈리지 않도록 꼭 필요한 것만 골라서 말씀드리는 정보 가이드 지혜입니다. 오늘 영상은 비싼 시술 이야기 아닙니다. 사실 기미는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1만 원대 약물 관리로도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 몇백만 원을 써봤는데도 효과 없었던 분들이라면 왜 그동안 헛돈을 썼는지 오늘 분명히 이해하실 겁니다. 이 영상 하나로 더 이상 돈을 쓰지 말아야 할 지점과 써야 할 지점이 정확히 구분되실 겁니다. 이거 내 얘기다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버튼 한번 조용히 눌러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은 조금 불편한 이야기부터 꺼내보려 합니다. 기미는 비싼 치료를 안 해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건드려서 오히려 더 고집스러워진 경우가 의외로 흔합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피부과 권위자였던 알버트 클리그만 박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미는 태워서 없애는 대상이 아니라 멈춰야 할 시스템이다. 이 한 문장 처음 들으시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없애야 한다, 지워야 한다, 깨끗이 태워야 한다 이렇게 배워왔으니까요. 그런데 이 말을 조금만 곱씹어 보면 왜 수많은 레이저 치료가 기미 앞에서 번번이 막혀왔는지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미는 피부 위에 붙어있는 얼룩이 아니라 피부 안쪽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 중인 멜라닌 생성 과정에 가깝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동양인 피부 그리고 50대, 60대 이후의 피부에서는 이 과정이 아주 예민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강한 열과 자극이 들어오면 피부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위험하다. 지켜야 한다. 더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레이저를 받았는데도 오히려 더 진해졌다는 이야기가 낯설지 않게 들리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그리고 왜 어떤 의사들은 화려한 장비 대신 조용한 방법을 선택하는지 그 이유를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화장품 이야기 아닙니다. 광고 이야기, 기적 이야기 아닙니다. 교과서에 남아있고 수십 년간 진료 현장에서 계속 사용되어 온 방식, 그리고 이건 이해된다 고개가 끄덕여지는 원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적어도 이것 하나는 분명해지실 겁니다. 나는 왜 그동안 기미 앞에서 돈만 쓰고 지쳐왔는지, 그리고 지금부터는 어디를 건드려야 하고 어디를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지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비싼 레이저일수록 기미에는 독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지, 그리고 기미와 검버섯점은 무엇이 다른지,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방법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정면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나는 비싼 레이저를 여러 번 받았는데도 기미가 다시 올라오는 걸까? 이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그동안 기미를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기미를 얼굴 위에 붙어있는 검은 얼룩처럼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없애려 했고 지우려 했고 태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미는 그렇게 단순한 대상이 아닙니다. 기미는 피부 겉에 붙어있는 문제가 아니라 피부 안에서 계속 작동 중인 하나의 과정에 가깝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해보겠습니다. 기미는 이미 찍혀있는 사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돌아가고 있는 멜라닌 생성 과정입니다. 특히 우리처럼 동양인 피부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얇아지고 예민해진 피부에서는 이 과정이 아주 쉽게 흥분합니다. 여기에 강한 레이저 열이 들어오면 피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큰 자극이다. 위험하다. 방어해야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멜라닌 세포는 더 열심히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받고 나면 처음에는 조금 옅어진 것처럼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 넓게, 더 짙게 퍼지는 경우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 시점을 조금 더 자세히 떠올려 보겠습니다. 레이저를 받고 나온 날은 사실 마음이 꽤 가볍습니다. 거울을 보면 분명 전보다 밝아 보이고, 아, 이번엔 제대로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며칠 동안은 선크림도 더 열심히 바르고 주변에서도 피부 좋아졌네. 한마디씩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한 달쯤 지나고 화장을 하지 않은 날 아침 햇빛 아래에서 거울을 보면 어딘가 그림자가 다시 스며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기분 탓인가? 하고 넘기지만 2달쯤 지나면 확실해집니다. 이번엔 전보다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진하게 올라와 있다는 걸 본인이 가장 먼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검색을 합니다. 김이 제발 레이저 몇 번 해야 하나, 이번엔 다른 병원.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장비, 또 다른 레이저로 옮겨 다니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몇 번만 반복되면 사람은 기미보다 먼저 지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처음엔 효과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전보다 더 신경 쓰이더라고요. 이 흐름이 바로 기미 치료에서 가장 흔하게 반복되는 악순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얼굴에 있는 모든 검은 것들을 한꺼번에 잡티라고 부르지만 이 셋은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기미 검버섯 점. 기미는 경계가 흐리고 안개처럼 퍼져 있습니다. 검버섯은 표면이 두껍고 모양이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점은 멜라닌 세포 자체가 한 곳에 뭉쳐 있는 상태입니다. 이 차이를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병원 이야기가 아니라 거울 앞 이야기로 바꿔보는 게 좋습니다. 진단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단지 내 얼굴을 제대로 이해해보자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침에 화장하지 않은 얼굴로 창가 자연광 앞에서 보십시오. 형광등 아래에서는 잘 안 보이던 색이 햇빛에서는 안개처럼 퍼져 보인다면 기미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입니다. 경계를 유심히 보십시오. 손으로 만져서 튀어나온 느낌이 없고 어디까지가 끝인지 애매하다면 이 역시 기미 쪽에 가깝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며칠 간격으로 같은 자리의 색을 떠올려 보십시오. 조금 옅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계절이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는 느낌이 있다면 이건 고정된 점이 아니라 움직이는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해당된다면 태우는 방식보다는 멈추는 접근이 필요한 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걸 구분하지 않고 모두를 같은 방식으로 태워버리면 피부는 큰 외상을 입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지켜야 한다. 더 만들어야 한다. 이 순간부터 기미는 단순한 색소가 아니라 집요한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을 써도 왜 나는 안 없어지지? 이 질문 앞에서 계속 멈추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럼 기미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미는 태워서 없애는 대상이 아니라 멈춰야 할 과정이라는 관점. 이 관점으로 접근한 사람들이 선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조용하지만 수십 년 동안 의학 교과서에서 사라지지 않은 방식입니다. 곧 이어서 왜 어떤 의사들은 수백만 원짜리 장비 대신 이 방법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방법이 어떤 원리로 멜라닌 생성 과정을 멈추게 하는지 그 핵심부터 차분하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기미를 멈춰야 할 과정으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럼 이 과정을 실제로 멈춘 방법이 있기는 한 걸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의외로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1975년 지금으로부터 거의 반세기 전입니다. 세계적인 피부과 의사였던 알버트 클리그만 박사는 기미 치료에 대해 당시로서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시도합니다. 더 강한 자극, 더 센 장비가 아니라 피부 안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에 집중한 겁니다. 그 결과로 정리된 것이 지금까지도 교과서에 남아있는 기미 치료의 기본 공식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방식이 한 번도 유행을 탄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의학도 유행을 탄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기미 치료만 봐도 10년만 지나면 장비 이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때는 최신이라 불렸던 레이저가 지금은 병원 창고 한쪽에 조용히 사라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광고도 없었고 패키지도 없었고 대박 치료라는 말도 붙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서는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 방법은 결과보다 원리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태우는 기술은 시간이 지나면 더 강한 방식으로 대체되지만 멜라닌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를 건드리는 원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 처방을 조용히 다시 꺼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이건 설명이 된다 싶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광고도 없었고 대대적인 홍보도 없었고 비싼 패키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5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리가 맞았기 때문입니다. 이 처방의 핵심은 기미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이드로퀴논이라는 성분은 멜라닌의 재료가 되는 티로신과 구조가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피부 안에 효소가 멜라닌을 만들려고 할 때 이 성분이 슬쩍 끼어들어 작업을 방해합니다. 쉽게 말해 원재료를 가짜로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효소는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된 결과물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과정이 피부를 흥분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태우지도 않고 강하게 자극하지도 않고 조용히 속도를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문제가 하나 남습니다. 이미 피부 안에 쌓여있는 기미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분이 등장합니다. 트레티노인. 비타민 A 유도체로 피부 재생 주기를 앞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한 달 정도 걸리는 피부 턴오버를 조금 더 빠르게 돌려 이미 만들어진 색소를 피부 위로 밀어 올립니다. 공장의 속도를 낮추는 동시에 창고에 쌓여있던 재고를 밖으로 내보내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부결이 좋아지고 잔주름이 옅어졌다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도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공정을 멈추고 재고를 빼내는 작업은 피부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주 소량의 스테로이드가 함께 사용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잠시 놀라십니다. 스테로이드요? 네, 아주 소량입니다. 이 성분의 역할은 미백이 아닙니다. 피부가 과하게 흥분하지 않도록 염증이라는 과잉 반응을 조용히 눌러주는 역할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각자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로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이 처방은 지금까지도 유효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강해서가 아니라 정확해서 말입니다. 수백만 원짜리 장비가 계속 바뀌는 동안에도 이 조합은 교과서에서 한 번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이런 처방 과연 내가 실제로 사용할 수는 있을까? 바로 그 지점에서 다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론은 이해됐는데 현실에서 막히는 순간 사람들은 쉽게 포기해버리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현실적인 질문이 하나 더 남습니다. 이런 처방 과연 내가 실제로 사용할 수는 있을까? 특별한 병원에 가야만 하는 건 아닐까?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멈춰섭니다. 이론은 이해됐는데 현실로 옮기기가 막막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진이라면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 처방에 대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레이저 장비가 잔뜩 있는 대형 피부과보다 동네 내과나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진료실에서 담담하게 이야기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방법은 미용 시술이 아니라 약물 관리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디를 가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진료실에 들어가서 기미약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의사도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선생님, 레이저보다는 하이드로퀴논 성분 연고를 아주 소량으로 관리해 보고 싶습니다. 멜라논 크림 같은 처방 연고를 피부 상태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사용해 보고 싶습니다. 이 정도만 말해도 의사는 당신을 충분히 준비된 환자로 인식합니다. 만약 먹는 약을 병행하게 되는 경우라면 혈관 질환이나 혈전 관련 병력이 없는지도 미리 언급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혈관 관련 지병은 없어서 여쭤봅니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진료실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비용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 처방은 대부분 비급여입니다. 그래서 병원마다 진찰료가 다르고 약국마다 약값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연히 상상하는 것처럼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처방과 연고를 포함해 몇만 원 선, 연고 한 통으로 몇 달을 사용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국 봉투를 들고 집에 돌아오는 순간 이제 다 됐다 라고 생각해버린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 관리는 그 다음 날 밤부터 시작됩니다. 이 연고는 화장품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듬뿍 바르면 효과가 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부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지점에서 가장 많이 실패하는 경우가 딱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효과를 빨리 보고 싶어서 넓게 바르는 경우. 기미는 한 점처럼 보이지만 불안한 마음에 주변까지 쓱 펴바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피부는 그걸 자극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결과 기미는 옅어지지 않고 피부만 예민해지고 붉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낮에도 괜찮을 것 같아서 바르는 경우. 집에만 있으니까, 잠깐 나갔다 오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낮에 사용하면 멜라닌 공장은 다시 깨어납니다. 연고가 도와주기도 전에 자외선이 다시 기미를 키워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각질이 올라온다고 계속 만지는 경우. 조금만 일어나도 불안해져서 손으로 밀고 수건으로 문지르고 각질제를 쓰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때 각질은 문제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이걸 억지로 떼어내면 피부는 다시 방어 모드로 들어가고 기미는 더 집요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정말 사소해 보이는 디테일이 결과를 가릅니다. 먼저 바르는 양. 쌀알 하나도 아닙니다. 쌀알 반톨 정도. 이게 효과가 있나 싶을 만큼 적은 양입니다. 이 연고는 펴 바르는 게 아니라 면봉으로 콕 찍어 올리는 방식입니다. 정상 피부에는 절대 묻히지 않습니다. 욕심내서 넓게 바르는 순간 피부는 자극으로 받아들입니다. 시간도 중요합니다. 낮에는 절대 아닙니다. 밤 잠들기 직전, 불 끄기 바로 전. 그리고 아침에는 반드시 깨끗이 씻어냅니다. 성분이 남은 상태에서 햇빛을 받으면 기미는 다시 짙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약속 하나. 자외선 차단입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과정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실내에 있어도 흐린 날이어도 차단제는 필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실패합니다. 오늘은 집에만 있었으니까, 잠깐 나갔다 오니까, 이런 생각이 멈춰있던 멜라닌 과정을 다시 깨워버립니다. 그리고 피부 반응에 대한 이야기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처음 며칠 약간 붉어지고 살짝 가렵고 각질이 일어나는 건 정상 범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따갑고 화끈거리고 진물이 난다면 그건 멈추라는 신호입니다. 이때 억지로 참으면 상태는 더 나빠집니다. 며칠 쉬고 양을 줄이고 간격을 늘리는 것. 기미 관리에서는 이게 오히려 지름길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조용히 들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동안 내 기미가 사라지지 않았던 거구나. 누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피부가 약해서도 아니고 관리를 안 해서도 아닙니다. 방향이 조금 달랐을 뿐입니다. 기미는 한 번에 지워버리는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조절하고 기다려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 이 관점 하나만 바뀌어도 피부를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급해지지 않고 오늘 바른 양을 괜히 늘리지도 않고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탓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이 연고는 평생 바르는 약이 아닙니다.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집중해서 사용한 뒤 반드시 쉬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피부가 스스로 균형을 되찾을 시간을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휴식기 동안에도 자외선 차단, 세안 습관, 생활 리듬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잠시 멈춰있던 멜라닌 생성 과정이 다시 슬그머니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단계를 경험한 분들은 어느 순간 거울 앞에서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조금 밝아진 것 같은데. 그때부터 마음이 달라집니다.
조급함 대신 확신이 생기고 다음에는 언제 쉬어야 하는지, 어느 정도가 내 피부에 맞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는 기미 하나 때문에 하루 기분이 흔들리는 일도 점점 줄어듭니다. 비싼 시술을 계속 바꿔 다니지 않아도, 누군가의 후기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도 내 피부 상태를 보고 내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내일 아침 거울 속 얼굴을 완전히 바꿔주지는 않을 겁니다. 어쩌면 이 과정이 처음으로 피부를 기다려주는 경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늘 빨리 없애야 한다고 배워왔고, 바로 효과가 없으면 실패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다른 신호를 보냅니다. 조금만 천천히 와달라. 흥분시키지 말고 지켜봐 달라. 기미 관리에서 기다림이 중요한 이유는 결과를 늦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흔들리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 피부는 문제가 아니라 대화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는 분명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 이해는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 영상이 기미 때문에 지쳐있던 분들에게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름도 기미처럼 무작정 없애야 하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주름이 왜 생기고 어디서부터 방향이 갈리는지, 그리고 괜히 자극하지 않고도 관리할 수 있었던 정보들을 정리해서 들고 오겠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며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셨다면 조용히 공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같은 고민을 혼자서만 붙들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담 없이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100세 하루 보약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피부는 어제보다 조금 더 편안해질 자격이 있습니다.